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8월 18일자 주요 신문 사설들, 이걸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미러 정상회담부터 국내 정치, 경제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같은 사안인데도 뭐랄까 각 언론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또 어떤 시각을 보이는지 이게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맥락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국제관계 소식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계 일부 사설이 트럼프, 푸틴,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걸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아, 그 회담이요? 네. 기대랑은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합의 같은 건 없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좀 푸틴 쪽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는 좀 배제된 채로 강대국들의 논리가 앞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 즉 자강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강은 단순히 동맹만 믿을 게 아니라 자체 국방력 강화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좀 흥미로운데 이 사설이 이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움직임 이거랑 좀 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아, 현실 인식과 대비시킨다. 네, 엘브리지 콜비, 전미 국방부 차관 같은 인물들이 말하는 힘을 통한 평화 이런 개념을 인용하면서요. 결국에는 우리 자체 힘 없이는 평화를 지키기 어렵다. 좀 이런 현실적인 인식을 촉구하는 거죠. 이상론보다는 안보 현실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는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의 온도차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좀 눈에 띄죠. 한겨레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그 투트랙 기조, 관계 개선 의지죠. 그리고 이시바 일본 총리가 오랜만에 반성을 언급한 점, 이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네, 일단은요. 근데 그러면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거, 이런 일본의 행동 변화는 없지 않냐, 이걸 딱 꼬집으면서 진정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좀 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그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중에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걸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네, 논란이 좀 있었죠. 이걸 조선일보는 과도한 친일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의 한 측면일 뿐인데 이걸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보수 인사를 비판하려고 친일 프레임을 이용한다 이런 시각인 거죠. 아, 프레임 논쟁으로 보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미 한일 관계는 많이 변했는데 그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해석이랑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 이걸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 이슈들도 참 복잡한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걸 보면 세계일보랑 한겨레 둘 다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관련 논란이요. 맞아요. 그게 수수봉커녕 오히려 당대표 후보들이 그분한테 막 줄 서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니까 당이 여전히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네. 여기서 두 신문의 분석이 주목할 만한데 세계일보는 지금 당원 투표 비중이 80%잖아요. 이 경선 방식 자체가 너무 강성 지지층 영향력을 키워서 일반 국민 여론하고는 좀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군요. 한겨레는 좀 더 직접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 문제에 대해서 반성 없이 그냥 감싸기만 하는 태도.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는 또 민주당의 움직임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요. 아, 네. 방통위 폐지 법안 추진권이죠. 네, 이 위원장을 내보내려고 아예 방통위라는 기구 자체를 없애고 새 조직을 만들려는 법안,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삼아서 국가기관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 아니냐, 이러면서 최근 민주당의 방송 관련 입법 움직임 전체를 방송장악 시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비판이네요. 네.
자, 이런 정치적 논쟁 속에서 경제 상황은 그럼 어떨까요? 여기도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아요. 세계일보는 나랏빚 이자 부담만 해도 연 30조 원을 넘길 거라는데 정부가 계속 재정 지출을 늘리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걸 지적해요. 재정 건전성 문제군요. 네, 그러면서 재정 지출 상한선을 두는 재정 준칙 법제화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다른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이닉스 착시 현상인데요. 하이닉스 착시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니까 SK 하이닉스 실적은 좋은데 이걸 딱 빼고 나면 다른 대기업들 상반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는 안 좋다는 거네요? 네. 특히 석유화학이나 2차 전지 같은 주력 산업들 부진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러면서 정부가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좀 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다는 점도 같이 지적하고 있고요. 기업 규제 완화 목소리군요.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좀 깊게 다뤘어요. 아, 석유화학 쪽이 많이 어렵다고 하죠. 네. 중국발 공급 과잉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인 불황에 빠졌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기업들 스스로 사업 재편하고 좀 더 고부가치나 친환경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나 금융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고용 안정 대책도 꼭 같이 가야 한다. 이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설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국내 정치나 경제 모두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고요. 또 언론마다 내놓는 진단이나 해법도 이렇게 제각각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뭐랄까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인 압박에 대응하는 것하고 또 국가의 좀 장기적인 방향성이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네, 그 질문에 대해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